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김포시 마송에 위치한 비규제 지역 청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장점, 단점, 대출, 예상 커트라인, 조건들을 알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보시죠. 김포 마송 디에트르 민감 분양입니다. 마송리에 위치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21년 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자, 입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김포 골드라인 구례역을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거리가 조금 됩니다. 지도상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분양하는 김포 마송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는 마송 택지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드라인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서 사실상 교통편은 그렇게 좋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한강신도시는 규제 지역인 반면에 마송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이죠. 자세하게 한번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분양하는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쪽 중심이 구시가지, 그리고 이제 중심상업지구가 생기고 행정복합청사가 생기는 이쪽 중심이 마송 택지지구의 중요한 입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파트 상으로는 약간 대림 1차 쪽이 조금 더 입지는 좋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택지지구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위치상에 따라서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린이공원, 유치원, 이 근린공원들을 이런 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트들, 그리고 조금 이동을 하셔서 중심권에 있는 다른 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구시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리에 있는 학교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좀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대곳 ECT 개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 중심의 복합도시인데 약간 세모로 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한 지가 상승을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입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이제 저는 실거주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 투자가 좀 쉽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적게 들어가면서 그래도 지금 대림 1차 같은 부분, 이 지도상에서 보시면 이 엘리움 그리고 디에트르 시간적 차이 흐름만으로도 시세 차이가 벌써 어느 정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노리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비규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지가가 상승을 해서 차익을 보는 것도 있지만 세금을 절세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두 가지 측면에 해당되는 분들이 조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변 시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변 시세, 이번에 분양하는 디에트르는 25평형 2억 9천만 원 정도 되고 평당가 116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제가 입지적으로 조금 가장 우세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김포 로얄하임, 자, 이 김포 로얄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림 1차죠. 34평형이 2억 7,390만 원입니다. 이거는 가장 좀 일찍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좀 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방 엘리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34평형 3억 7,052만 원. 보면은 입지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지만 분양가만으로도 벌써 차이가 나서 분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1억이나 올랐죠. 소자본으로 이 정도 차익을 보기에는 생각보다 좋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 자체만으로 지가 상승이 뭐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이러한 주변 분양하는 차이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너무 먼 얘기긴 하지만 GTX D 노선과 관련해서 김포한강 신도시의 장기역을 출발을 해서 마송까지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너무 먼 미래, 이 투자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장기로 보면서 들어가야 되나 라는 부분의 측면에서는 이것만 가지고선 투자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시세 차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양하는 금액 차이로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약간의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을 받고선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할까요? 25평형 2억 9,040만원, 평당가 1,162만원인데 비규제 지역은 대출이 70%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변 신축 한 3억 정도로 보겠습니다. 보수적으로. 그랬었을 때 나중에 2억 1,000만원 정도가 대출이 나오고 그 중에 이제 취득세 내고 했었을 때 한 8,800만원, 1억이 안 되는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옵션 비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이 확장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했었을 때는 1억 1,500, 1억 1,200 뭐 한 이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신용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한 번 더 꼭 은행에 확인하는 부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 단점, 예상 커트라인, 제가 핵심적으로 투자 포인트 이런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골드라인 구례역을 이용할 수 있지만 거리가 좀 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린 공원들, 그리고 도보 가능한 학군들도 어느 정도 있고 중심 상업지구 이제 형성이 되죠. 그리고 구시가지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너무 불편한 부분은 해소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ECT 개발 이 부분 좀 장기적이긴 하지만 향후에 어쨌든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영향들, 그리고 제가 좀 가장 중요하게 생기는 부분이 딱 이겁니다. 이 비규제 지역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당장의 시세 차익은 아니지만 아까처럼 양도소득세 측면에 있어서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 보유만 하고 파시면 1주택자는 이제 9억 이하까지가 비과세가 되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죠. 2년이 지난다고 치면은 2년 이상 보유하신 시점에 일반세율로 어느 정도 차익을 보고 매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의 유리, 1주택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두 번째 주택이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1에서 3%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규제 지역을 했었던 분들은 2주택일 때 8%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도 굉장히 큰 차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유리하고, 그리고 뭐 있죠? 대출. 대출은 LTV 70%, LTV 나중에 잔금 대출 시점에 70% 되고, 거기에다가 보통 규제 지역은 어떻게 돼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나서 전입 의무가 있죠. 하지만 비규제 지역은 전입 의무가 없다. 이러한 부분 측면에 있어서 아까 제가 실거주자 그리고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운 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관심을 갖는 것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분양권 3년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거주 의무는 없고요. 그리고 향후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공급 물량에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 환경, 이 편의시설 측면에 있어서 약간 열악하다. 그리고 일자리 및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앞쪽에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엄청 많았었기 때문에 투자 접근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가 있었죠? 임대차 3법이랑 급격한 집가 상승, 핵심 지역의 집가 상승이 급격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해 보이는 신축 아파트인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가면서 집가가 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보면은 분양 물량이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요 입지들은 지금 보면은 뭐 고촌, 풍무, 걸포북변, 운양 이러한 곳에 주요 입지들이 지금 보면은 7억에서 8억, 많게는 호가는 뭐 9억이 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집가가 상승이 됐다라는 건 서울 접근이 그나마 금액에 비해서 용이했었던 측면이 있었고, 신축이라는 강점이 있어서 금액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영향으로 지금 분양하는 마송지구 같은 경우에는 김포 한강 신도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액이 자금 조달이 되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하신 분들이라면 저 같으면은 김포 한강 신도시 쪽으로 차라리 갈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금적인 측면, 실거주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당첨 커트라인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입지적으로 일단은 가장 최근에 했었던 대방 엘리움 더 퍼스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역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에는 가장 무난할 거라고 봅니다. 청약 가점표는 84점 만점이고 1인 기준 54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 청약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전혀
전용 59제곱미터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것도 59기 때문에 해당 지역 40점에서 60점 나왔고 경기 30점 54점, 기타 28점 58점. 보통은 어떻죠? 이러한 기타 지역들이 점수가 더 높은 반면에 해당 지역에 더 높은 점수가 나왔다. 이거는 어쨌든 실거주 측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됐었고, 지금 보면 가점이 40점 30점 28점 이러기는 하지만 사실상 주변 인기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점대 후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50점대 걸렸던 부분들이 가장 인기 있는 걸로만 몰리면 50점대 후반까지, 아니면 비인기 같은 경우에는 3, 40점대로 해서 도전이 그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점 기준은 무주택 기간 5년, 청약통장 9년 이상이면은 1인 가구도 당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약간 가점이 너무 낮으신 분들은 비인기 타입으로 접근을 하시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약 일정입니다. 특별 공급 3월 2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일반 1순위 3월 3일, 2순위 4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3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공급 물량은 539세대고요. 특별 공급 227, 일반 공급 312, 공급 세대수 539, 모두 전용 59 타입입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세대원 가능하시고 청약이 1인 1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장은 12개월 이상이고요. 김포시 1년 이상 거주하시면 우선 30%, 경기도 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 50%. 만약에 김포시 거주가 1년이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 경기도 거주도 6개월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기타 지역으로 들어가셔야지 됩니다. 모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가점제 40%, 추첨제가 무려 60%가 들어간 점. 60% 중에서도 무주택자는 75%, 1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는 25%의 추첨제 비율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있고요. 이 중에 노부모 부양만 세대주 요건 필요하고 소득 요건은 생애 최초 160%, 신혼부부 160%까지 이번에 확대되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요건은 최대 888만원. 하지만 맞벌이 부부 120% 이하이신 분들은 70%에 해당하는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도 우선 공급에 대해서 130% 이하에 대해서 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대출, 입지, 장점, 단점, 예상 커트라인, 그리고 자격 조건들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입지가 좀 떨어지니까 투자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받아야 되는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약 내용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댓글 남겨주시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